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그림자 실세라고 하는 김현지 씨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가 파다합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 도대체 누구냐? 정진상도 있고 김영도 있고 김현지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실세 중에 실세는 누구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김현지 씨를 꼽는다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진상 같은 경우도 정진상 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고요. 김용도 김용의 라인이 있고 김현지도 김현지 라인이 따로 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정진상이가 가장 큰 실세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김용과 정진상 두 사람이 구속이 되고 보석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순위가 밀려가지고 김현지가 실세 중에 실세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 당 같은 경우도 김현지 라인 쪽이 꽉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은 김현지와 이재명 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가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백궁동 그다음에 정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백궁동과 정자동 이 일대를 갖다가 재개발 사업을 이제 둘러싸고 한창 이제 시끄러웠었는데 이게 이제 98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 성남시장이 김병랑 시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 당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백궁동과 정자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거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핏대를 세우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반발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 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됐던 시민운동가 또 다른 사람이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백궁동과 정자동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기 위해서 김병랑 시장을 비판한답시고 험담한답시고 꾸몄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 유명한 이재명의 검사사칭 문제입니다. 그리고 검사사칭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난 뒤에 뭐 태백산만을 올랐다라는 든지 무슨 뭐 전국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구속이 됐고 그 도피하는 과정에 이제 또 무슨 뭐 교회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살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김부선 씨 주장에 따르면 뭐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모 어떤 그 여성이 그렇게 이제 도와줬다. 20대 중반에 무슨 뭐 여성이 도와줬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이 또 김현지다. 뭐 이런 얘기가 또 파다하게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따가 제가 녹취록 한 가지를 좀 들려드릴 것인데 이 녹취록이 2년 전에 나왔던 녹취록입니다. 근데 사실상 많은 이제 그 파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묻혀버려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른 녹취록이 아니라 어떤 녹취록이냐? 당시 이제 그 분당에 있던 주민이에요. 그 주민분께서는 그때 당시 이재명과 김현지 이런 사람들한테 홀려가지고 이 지금 백궁동 정자동 이 개발하는 걸 반대하기 위한 시위 그 시위를 같이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섬뜩한 얘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그 얘기가 무엇인지 이따가 제가 좀 차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핵심적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등장을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 대선 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김혜경 씨가 갑자기 낙상 사고로 입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 같이 갑자기 이제 그 김혜경 씨가 뭐 엎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그런 어떤 그 또 찢어지는 또 하필 또 찢어졌어요. 이재명 대표가 또 찢재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찢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나왔던 얘기가 그때 뭐였습니까? 이거 그냥 낙상 사고가 아니라 이재명이가 그거 어떻게 팬 거 아니냐 아니면 이재명이가 뭐 이렇게 찢은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평상시 어떤 그 심성과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격 같은 거를 고려해 봤었을 때 그런 식의 어떤 추론과 추측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거를 이제 뒤집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막 애를 썼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그때 그 구급차에 실려가는 김혜경의 모습을 아련히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 근데 이제 아련히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하필이면 또 구급차가 이제 그 불빛이 빨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아련한 게 아니라 진짜 좀 의심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거를 그냥 확 찢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서운 그런 어떤 사진이 또 보였었고 구급차 안에 타가지고 김혜경 씨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여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재명 측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뭐 119 신고 녹취까지도 막 공개하고 막 애를 굉장히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다음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 더 팩트에서 단독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가 깜짝 변신을 했다. 낙상 사고 후에 첫 외출이 포착됐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공개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른바 이제 그 다스베이다 룩이다라고 해서 스타워즈에 그 나오는 다스베이다 있죠, 그쵸? 스타트랙 아니죠? 스타워즈 맞죠? 그 다스베이다 룩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뭐 까만색 모자에 선글라스에 까만색 찍은 마스크에 무슨 뭐 저기 뭐 망토 같은 거를 둘러싸고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저게 도대체 왜 저렇게 쇼를 하나 싶었었는데 당시 이제 더 팩트의 보도를 들어보니까 김혜경 씨는 이날 오후 수행원들과 함께 자택을 나서 카니발을 타고 여의도로 향했다가 민주당사에 들러 수행원을 내려다 주고 다시 분당 자택으로 돌아왔다. 김 씨는 변장한 모습으로 카니발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서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김혜경이가 저거 찢기고 난 다음에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왜 저런 식으로 무슨 뭐 대인기피증이라도 생겼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 반박을 했죠. 해당 사진의 그 여성이 김혜경이가 아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수행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 짓거리를 왜 하나 좀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쟤는 진짜 멍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의혹을 키우는 겁니다. 아니 그냥 김혜경 집에 그냥 들어 앉아 있든지 아니면 그냥 무슨 뭐 당당히 그냥 나오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김혜경이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낙상사고 이후에 외출을 하게 된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야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무슨 뭐 대역 같은 거를 써가지고 저런 식으로 다스베이다 옷까지 입히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운동권 특유의 그 싼틴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지능 수준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저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언론들을 뭔가 좀 이렇게 따돌리거나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했던 해명이 뭐였냐? 김혜경과 수행원들이 불안 증세를 호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의 어떤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다스베이다 옷까지 입혀가지고 저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김혜경 씨나 김혜경 씨 수행원들이 취재진들의 과잉 취재로 인해 가지고 뭔가 불안 증세 같은 거를 떨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과잉 취재가 예상이 돼가지고 불안 증세를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저런 식으로 유인하는 사람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저렇게 김혜경 비스무리하게 변장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희생양으로 안 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수행원들에 대해 가지고 누가 기자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런 식으로 김혜경 복장같이 입히고 난 다음에 내보내니까 저 사람한테 더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게 되는 것이지. 김혜경 주변에 있는 수행원들에 대해 가지고 누가 있는지 우리가 누가 안다고 누가 기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게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수행원들이 불안 증세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안 증세를 느끼는 수행원을 갖다가 김혜경 씨처럼 입혀가지고 내보낸다? 더더욱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뭐 이제 실검이나 트렌드 검색 같은 거를 봤었을 때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현지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스베이다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김현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약간 이제 그 실루엣으로 봤었을 때 키나 그때는 얼굴형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배소연 씨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저기 그 김현지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비밀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뭐 괜히 막 저런 식으로 막 쇼를 하다 보니까 더 논란을 키웠던 것이고 경찰 같은 경우는 그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막 헛소리를 했었어요. 취재가 나왔던 5명의 기자들이 그 집 앞에 있었는데 그 5명의 기자들한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경고를 막 합니다. 실제 그때 경찰차가 3대나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도 한 20명 가까이나 왔었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기자들한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기자들이 황당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놈의 스토킹이냐? 우리는 취재하러 온 것인데 그렇게 이제 따져보니까 경찰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자들의 행위가 법상 허용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이제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더 그렇게 이제 뭐 반발을 하니까 경찰 관계자가 또 뭐라고 하냐? 기자들의 취재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문제 삼은 건 아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조치한 것이다. 이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취재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문제 삼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 반복되는 거를 막습니까? 범죄 혐의가 아닌데 왜 막아요 그거를?
아니 이런 식으로 취재라는 것 자체를 갖다 스토킹으로 몰아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분당경찰서를 둘러싸고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이 분당경찰서만 가면 다 뒤집힌다. 남부경찰서만 가면 다 뒤집힌다. 경찰이 유독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파다하게 많이 있었고, 특히나 경찰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다음에 은수미랑도 또 불법적인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고소당하고 옷 벗고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현지 씨가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의 인연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백궁동 정자동 이 개발과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두 눈을 그냥 막 시퍼렇게 뜨고서 막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실제로 이재명이가 그때 당시 이런 식으로 칼럼까지도 썼었어요. 백궁령 업무 영지로 바꾸는 거, 업무 영지를 이제 그 주택으로 바꾸는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나 칼럼을 쓸 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게 또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겠다라는 식으로 뭐 검사 사진까지 하고 별생쇼를 다 했는데, 이 기가 막힌 인간인 게 뭡니까? 딱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그거를 가지고 지지를 받아서 성남시장이 됐는데,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 착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위선적인 인간인가. 표만 된다면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났던 게 김현지 씨인데, 그 김현지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주민분께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하고 김현지라는 사람은 자기네가 어떤 이런 계획 같은 걸 세워서 저희한테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말했어요, 김현지 씨는? 시청 앞에 가서 데모를 하려면 일단 차가 있어야 되고 뭐 스피커가 뭐 얼마의 크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편지 이재명 후보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차량은 얼마나 동원하셨어요? 그때 새천년 민주당사 갈 때는 제가 29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버스가 29대면 한 40명, 45명 타면 몇 명이겠어요? 1200명 넘는데요? 법도 없이 주부가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해봤고, 나중에는 하기 싫었어요. 그 김현지하고 이재명이하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신 사건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뭔가 그러니까 주민분께서 느끼기, 일반 그냥 아주머니요, 주민분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이 느끼기에도 야, 이거는 뭐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거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일들을 자기들한테 시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발을 뺐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주민분께서 2시간 가까이나 저 기자분과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이재명과 김현지가 시켰다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일, 정말 불법이 될 수 있는 그 충격적인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끝내 얘기를 안 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김현지에 대한 수사가 빨리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의 지금 9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 가까이나 이재명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진상, 김용 다 구속이 됐는데 김현지가 구속이 안 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98년도 그때부터 이재명과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해왔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 지금 검찰과 경찰은 김현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파헤쳐야 되고, 파헤치면 분명히 뭐가 나올 겁니다. 이 주민분의 얘기처럼 말이죠. 도대체 그때 당시 시켰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일이 뭔지 조만간 또 검찰이 밝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